오늘은 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하고 한동숙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박정수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43회 예고방송에 등장한 광숙의 사고 장면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영상과 텍스 예고를 기반으로 한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2회 엔딩 장면은 박정수가 동석과 광숙 두 사람과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났는데요. 동석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박정수는 광숙의 면전에 대놓고 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에 광숙의 놀란 얼굴이 비춰지며 끝났습니다. 이럴 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광숙이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한편 나영은은 한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세리를 계속 염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세리가 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 중인 모습을 보자 그만 분노에 휩싸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나영은은 그대로 자신의 차를 몰고 마치 세리를 칠 기세로 과속으로 지나갑니다. 놀란 세리가 한이를 품에 안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개울가 낭떠러지로 굴렀습니다. 마침 저 앞에서 걸어오던 범수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옵니다. 세리가 아는 덕분인지 한이는 다친 곳이 없고 세리는 머리를 돌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어 긴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도중 의사가 나와 수혈이 필요하다는 말에 범수와 함께 기다리던 광수가 주저없이 헌혈을 자처합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맞아 수혈을 하면서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 시각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독고탁과 장미애는 수술이 잘 됐다는 범수의 말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세리가 안정된 상태가 돼 범수는 장미애와 광수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미안해서 말씀을 못하고 계셨어. 그땐 상황이 그랬으니 너무 원망하지 마, 세리야.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했던 세리는 범수의 말에 인해 미소를 보이며 말합니다. 강수 씨처럼 멋진 분이 내 오빠라면 든든해서 좋죠 뭐. 그때 강수가 한이를 안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한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형도 세리 씨도. 세리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동생한테 세리 씨가 뭐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수님 저한테 잘하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렇죠, 강수 오빠? 강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형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난 예쁜 여동생이 먼저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독고탁과 장미애가 들어왔고 두 사람은 병실 안 세 사람의 환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강수가 안고 있던 한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독고탁은 강수에게 다가가 애기 이리 줘. 내가 안고 밖에 나갈게. 애기가 답답해서 그런 거야. 한이야, 답답해서 그러지? 할아버지랑 밖에 나가자. 어쩜 이렇게 우리 셀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지? 아기를 받아든 독고탁은 나가려다 걸음을 멈추고 쑥스럽게 말합니다. 강수야, 고마워. 우리 셀이 살려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옆에 있던 범수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저한테 부탁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모두 눈가에 이슬이 맺히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동석은 광숙과 통화 중 갑자기 전화가 끊기자 급히 술도가로 달려갑니다. 광숙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소식에 안도합니다. 그때 박정수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고 동석은 그녀가 한국에 온 후로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석은 자신의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김영준 박사에게 예약을 해줍니다. 사실 박정수는 15년 전 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딸을 잃은 슬픔과 한동석에 대한 원망으로 김 박사를 만난 적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박정수는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김 박사,
이제는 내가 한서방을 미워하지 않을 때도 됐는데 왠지 지금도 한서방을 보면 원망의 마음이 드네요. 머리로는 아니란 걸 알면서도 왠지 한서방 때문에 내 딸이 그렇게 간 것 같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서방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딸을 배신하는 것 같아 너무 미운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다는 그 여자도 보자마자 괜히 미운 생각부터 드는 것 같아요. 박정수의 말을 들은 후 김 박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들은 당연한 거죠. 딸을 먼저 보낸 슬픔과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기 힘든 감정이죠. 이어 그는 동석이 광숙을 만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님도 동석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친구 혼자 된 후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 광숙 씨를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약을 끊고 다시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과 사위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녀는 김 박사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 한서방이 그리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녀 손자가 좋아한다니 그럼 됐지 뭐. 박정수는 광숙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술도가로 직접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광숙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술도가에는 광숙 대신 공주실이 있었는데요. 주실은 광숙에게서 이미 박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그녀를 보자마자 우라통이 터지는 걸 꾹 참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면서 차를 내어줍니다. 공주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박정수를 한참 쳐다보더니 묻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한마디에 박정수와 공주실의 눈이 마주치며 두 사람은 동시에 깜짝 놀랍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회에 박정수는 광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숙과 광숙의 사랑을 응원하게 될지, 그녀의 변화된 마음이 43회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